네 아버지 유산? 이제 우리 거야. 남편 준혁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낡은 빨간 비단 상자가 트럭에 실리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왕실 문양이 새겨진 그 상자를 윤아가 부른 운송업자들이 거칠게 옮기고 있었죠. 골동품 가게 창고에서 물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해외로 빠져나갈 물건들이었습니다. 민서가 뛰쳐나와 막으려 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상자가 트럭에 실리기까지 민서는 석 달 동안 단 한 번도 소리내 울지 않았습니다. 석 달 전 그 침묵이 시작된 아침부터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골동품 가게 유리창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년 부부 손님 둘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계세요? 민서가 고개를 들고 미소 지으며 대답하려는 순간 안쪽에서 시어머니 명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이 가게 사장은 우리 아들이에요. 얘는 그냥 직원이고요. 손님들이 민서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 청자 가격을 물어보는 손님에게 민서가 답했습니다. 700만 원입니다. 손님이 현금을 꺼냈습니다. 민서에게 건네려는 순간 남편 이준혁이 계산대로 다가왔습니다. 민서의 손에서 돈을 가로챘습니다. 제가 받을게요.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님들이 나간 후 명숙이 진열장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낡은 것들이 뭐가 좋다고. 그녀의 시선이 조선백자에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아꼈던 것이었죠. 이거 화분 받침으로나 쓸까? 어머니, 그건. 아니면 버릴까? 쓰레기 같은데. 명숙은 백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넣더니 마당으로 나가 던져버렸습니다. 민서는 뒤따라 나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민서는 몰래 마당으로 나가 쓰레기 봉투를 뒤졌습니다. 백자를 찾아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통장을 정리하던 민서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본인명의 대출 3천만 원. 받은 적 없는 돈이었습니다. 서명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 대출. 어머니가 급하셨대. 며느리가 그것도 못해줘? 준혁은 무심하게 대답하고는 출근해 버렸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동안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깊숙한 곳, 빨간 비단 상자가 놓인 그곳을 민서는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가게를 지켰습니다. 창고를 정리하던 오후였습니다. 민서야. 명숙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서가 나가자 명숙이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뭐야? 돈이 왜 이렇게 없어? 가게 통장이었습니다. 지난주 명숙과 준혁의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경마장 이야기가 나왔었죠. 준혁 씨 회사 운영하느라. 당연히 우리 아들 힘든데 내가 좀 보태줘야지. 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열고 화려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서윤아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언니, 오래간만이에요. 5년 전 아버지 밑에서 석 달 일하다 그만둔 사람이었습니다. 윤아 씨, 여기 정말 그대로네요. 윤아가 진열장을 둘러보다 고려청자 앞에 멈췄습니다. 이거 진품이에요? 대박. 요즘 SNS에서 완전 핫한데. 제가 인플루언서거든요. 윤아가 휴대폰을 꺼내 청자를 찍었습니다. 언니, 저 아트 딜러로 일해요.
골동품 전시회 관심 없으세요? 언니 컬렉션 빌려주시면 제가 홍보해 드릴게요. 아직은. 아, 그래요? 아쉽다. 나중에 다시 올게요. 유나가 나갔습니다. 민서는 그녀가 찍어간 사진이 신경 쓰였습니다. 밤이 되어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오늘 매출 얼마야? 150만 원이요. 적네. 준혁이 계산대를 뒤져 현금을 전부 가져갔습니다. 회사 급한데 쓸 데 있어. 민서는 보고만 있었습니다. 준혁이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참, 유나 씨 왔었어?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전화 왔었어. 전시회 제안 받으라고. 좋은 기회 놓치지 마. 유나가 준혁에게 먼저 연락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준혁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서는 창고에 내려갔습니다. 고려청자를 확인했습니다. 선반 구석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아버지가 작업 기록용으로 쓰시던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유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준혁과 함께였습니다. 언니, 준혁 오빠가 좋다고 하셨어요. 전시회 계약서 가져왔어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언니, 기회는 지금뿐이에요. 다음 달이면 전시 공간 다 찰 거예요. 준혁이 민서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에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조금만 시간을. 일주일 드릴게요. 유나가 계약서를 탁자에 올려놓고 나갔습니다. 준혁도 따라 나갔습니다. 민서는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전시 장소는 홍콩이었습니다. 준비는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오후 3시 민서는 고려청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가 이상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감정 스티커가 없었습니다. 가짜였습니다. 창고 CCTV를 확인했습니다. 어제 오후 유나가 혼자 들어와 청자를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당장 와봐요. 청자가 가짜로 바뀌었어요. 곧 준혁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유나도 함께였습니다. 민서가 CCTV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유나 씨가. 준혁이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뭐가 보여? 그냥 구경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세요. 가방에서. 내가 착각한 거 아니야? 유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저 그냥 사진 찍으러 온 건데요. 청자는 손도 안 댔어요. 거짓말. 여기 증거가. 민서가 휴대폰으로 파일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준혁이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그만 좀 해. 너 요즘 이상해. 준혁이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화면이 깨졌습니다. 유나 씨한테 사과해. 민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나가 웃으며 나갔습니다. 준혁도 따라 나갔습니다. 오후 7시 가게 전화가 울렸습니다. 강민서 씨 맞으십니까? 은행입니다. 대출 3개월 연체로 압류 절차 들어갑니다. 제가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명의자 강민서 씨 맞고 서명 있습니다. 3천만 원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밤 10시 민서는 창고에 있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유나와 준혁이었습니다. 둘은 서재로 들어가 서류를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면 홍콩 경매에서 최소 10억은 나와. 유나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서는? 걱정 마. 내일 계약서 사인만 받으면 돼. 배우자 동의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 없어. 민서는 숨을 죽였습니다. 밤 11시 명숙이 내려왔습니다. 민서야,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유품 다 팔아. 우리 빚 갚는 데 써야겠어. 그건 왜? 내가 틀린 말했어? 명숙이 올라갔습니다. 민서는 창고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빨간 비단 상자 앞이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민서는 다음날 새벽 집을 나섰습니다. 종로 한복판에 있는 법률사무소 앞에 섰습니다. 간판에 적힌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한석진 변호사. 5년 전 민서가 박물관을 그만둘 때 명함을 건넨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그때는 필요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민서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접수 직원이 물었습니다. 예약하셨어요? 아니요. 하지만 꼭 만나야 해요. 성함이요? 강민서요. 잠시 후 안쪽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한석진이었습니다. 그는 민서를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강 큐레이터님?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석진이 사무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석진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박물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뒀어요. 5년 전에 밀반출 사건 때문이죠. 알고 있습니다.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석진은 그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 유산을 빼앗기고 있어요. 민서는 말했습니다. 청자 바꿔치기, 휴대폰 파괴, 대출 사기, 홍콩 경매. 증거는 CCTV 파일, 클라우드에 백업했어요. 좋습니다. 재산 서류는 아버지가 변호사님께 맡기셨다고. 석진이 금고를 열었습니다.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백한결 선생님이 7년 전에 맡기셨습니다. 민서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건물 등기부등본. 소유자 강민서. 가게 건물이 제 거예요? 결혼 전에 명의 이전하셨습니다. 두 번째, 회사 지분 증서. 남편 회사 지분 60%. 실질 대주주는 민서 씨입니다. 민서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편지. 민서야, 힘든 일을 겪고 있구나. 미안하다. 창고 제일 안쪽 빨간 상자를 기억하니? 때가 되면 열어보렴.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것이 거기 있다. 민서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할까요? 그들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게 하세요. 그래야 유리합니다. 어떻게요? 계약서에 사인하세요. 하지만 그 전에 문화재청에 신고하고 모든 증거를 확보하세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민서는 곧장 국립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5년 만에 찾는 곳이었습니다. 정문을 지나자 익숙한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관장실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 적힌 이름 한석진 관장.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50대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민서를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민서 씨? 관장님, 5년 만이구만. 앉게. 민서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민서는 윤아의 전시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홍콩 경매, 컬렉션 밀반출. 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윤아, 그 이름 기억나? 5년 전 우리 인턴이었지. 네. 절도 의혹으로 쫓겨난 사람 아닌가? 맞습니다. 관장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문화재청 담당자 연결해주게. 긴급 신고 건이야. 이틀 후 윤아가 다시 가게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준혁과 명숙도 함께였습니다. 언니 결정하셨어요? 윤아가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민서는 계약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전시기간 6개월, 장소 홍콩, 소유권 이전 조항까지 있었습니다. 민서야, 빨리 해. 좋은 기회잖아. 준혁이 재촉했습니다. 우리 집안 빚도 갚을 수 있어. 명숙도 거들었습니다.
민서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인했습니다. 유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해요, 언니.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세 사람이 나갔습니다. 민서는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빨간 상자 앞에 섰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준비는 끝났어. 유나가 전화했습니다. 언니, 내일 컬렉션 픽업 갈게요. 다음 날 대형 트럭이 가게 앞에 섰습니다. 유나와 준혁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유나가 목록을 펼쳤습니다. 업자들이 창고로 향했습니다. 빨간 비단 상자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요. 그 상자는 경찰차 2대가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검은색 승용차도 함께였습니다. 한석진 관장이 내렸습니다. 문화재청 직원 3명이 따라 나왔습니다. 뭐야, 저 사람들. 유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관장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강민서 큐레이터님 맞으시죠? 큐레이터. 유나와 준혁이 민서를 쳐다봤습니다. 네, 관장님. 5년 만입니다. 조선 왕실 어보 밀반출 조직을 적발하신 분 맞죠? 당시 국립박물관 수석 큐레이터셨던. 유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언니가 수석 큐레이터? 준혁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문화재청 직원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서윤아 씨, 이 컬렉션은 국가지정문화재 등록 심사 중입니다. 무단 반출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입니다. 등록 심사요? 이틀 전에 신청했어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 민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제3조항 소유권 이전, 불법. 제7조항 해외 경매 허가, 불법. 제9조항 배우자 동의만으로 거래 가능, 사기죄 해당. 유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5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죠. 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박물관 인턴 시절 도자기 도난 사건 때요.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조사 협조 요청합니다.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도 공모자예요. CCTV에 다 찍혔어요. 홍콩 경매 이야기 10억 운운하던 거요.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명숙이 가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서가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 이혼할게요. 뭐? 당신들이 원하던 거잖아요.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민서 씨, 진정해. 우리 얘기 좀. 진정이요? 5년 동안 진정하며 살았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제 청자를 가짜로 바꾸고 제 휴대폰을 부수고 제 명의로 대출받고 제 아버지 유산을 팔아넘기려 했잖아요. 그건 이혼 합의서는 내일 보내드릴게요.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죠. 민서는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유나와 준혁, 명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문화재청 직원이 트럭의 물건들을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물건은 증거물로 압수합니다. 골목의 사이렌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민서는 창고 깊숙한 곳에 섰습니다. 빨간 비단 상자 앞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손을 뻗었습니다. 이혼 협의서가 도착했습니다. 준혁이 펼쳤습니다. 위자료 조항이 비어 있었습니다. 잘 됐네. 빈손으로 내보내면 되겠어. 명숙이 말했습니다. 준혁이 사인했습니다. 민서야, 오늘 중으로 나가. 민서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나가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 건물 등기부등본이에요. 소유자 란 보세요. 강민서. 아버지가 결혼 전에 제 명의로 해두셨어요. 이 건물은 제 거예요. 두 번째 서류. 준혁 씨 회사 지분 증서예요. 60% 제 거예요.
초기 투자금 6억 아버지가 넣으셨죠. 실질 대주주는 저예요. 말도 안 돼. 세 번째 서류. 어머니 3천만 원 대출. 위조 서명으로 받으신 거죠. 고소장 제출 완료했어요. 민서야. 네 번째 서류. 준혁 씨 회사 자금 횡령 2억 3천. 경마장, 카지노, 명품. 전부 법인 카드로요. 감사 요청 들어갔고 국세청 조사 시작됐어요. 마지막 서류. 윤아 씨 위작 판매, 문화재 절도, 밀반출 시도. 전부 문화재청 제출 완료. 명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서야, 우리가 잘못했어. 갈 곳이 없어. 5년 동안 저한테 뭐라 하셨죠? 쓸모없다고, 돈 못 번다고, 직원이라고. 민서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제 아버지 유산을 쓰레기라 하셨죠. 조선백자를 쓰레기통에 버리셨고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제 휴대폰을 부쉈어요. 저를 미쳤다 했죠. 미안해. 3일 드릴게요. 짐 싸서 나가세요. 민서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민서야. 명숙이 소리쳤습니다. 민서는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빨간 비단 상자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황금빛이 번쩍였습니다. 조선 왕실 어보였습니다. 용 문양이 선명했습니다. 붉은 비단 안쪽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서는 어보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사라진 거라고 하셨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한석진 관장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문화재청 감정사도 함께였습니다. 어보를 본 감정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정조대왕의 어보입니다. 확실합니까? 네. 왕실 문양과 서체가 일치합니다. 추정가. 감정사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50억 원 이상입니다. 관장이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국립박물관에서 구입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싶어요.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판매 대금으로 아버지 이름의 문화재 보호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물론입니다. 일주일 후 준혁과 명숙은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민서는 빈집에 홀로 섰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5년 만에 느끼는 평온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백한결 문화재 체험관 개관식 날이었습니다. 민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문화재를 지켰습니다. 오늘 이곳은 그 뜻을 잇는 곳입니다. 문화재는 과거 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사람들이 전시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중앙 전시대에 조선백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 그릇 진짜 예쁘다. 민서는 백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전 시어머니가 쓰레기통에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밤에 몰래 주워온 것이죠. 깨진 부분을 금으로 이었습니다. 금괴가 오히려 더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 지키라던 게 이런 거였구나. 한석진 관장이 다가왔습니다. 백 선생님이 보셨으면 자랑스러워 하셨을 겁니다. 참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관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윤재민 횡령 혐의 기소. 징역 3년 구형. 오명숙 문서 위조 벌금 5천. 집행유예 1년. 서윤아 문화재 범죄로 업계 연구 퇴출. 민서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과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관장이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국립박물관 수석 자문위원 위촉장입니다. 관장님, 민서 씨가 필요합니다. 박물관이 이 나라 문화재가요. 민서는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저녁 민서는
전시관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고서화들이 벽에, 청자와 백자들이 진열장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 아버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해냈어요. 아버지가 지키라던 것들, 제가 지켰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북촌기와 지붕들이 노을에 물들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서 씨, 다음 주 월요일 출근 가능하신가요? 네, 관장님. 박물관에서 뵙겠습니다.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5년 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책상 위 아버지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민서야, 진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단다. 하지만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 있다면 언젠가 빛을 보게 될 거야. 민서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월요일 민서는 국립박물관에 출근했습니다. 자문위원실 문패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서 수석 자문위원. 오후 특별 강연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민서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여러분, 이 청자를 보세요. 1000년 전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와, 진짜요? 그런데 이게 왜 소중할까요? 비싸서일까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이 청자는 1000년 전 사람의 손길이 담긴 거예요. 그 사람의 정성, 그 시대의 이야기가 여기 있죠. 진짜 가치는 겉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 있으면 언젠가 빛을 보게 돼요. 한 여자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큐레이터 될 수 있어요? 물론이지.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요. 네. 저녁 민서는 체험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명록에 오늘도 수십 명이 다녀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키신 것들, 이제 많은 사람이 함께 나누고 있어요. 민서는 중앙의 조선백자 앞에 섰습니다. 금으로 이은 자리가 반짝였습니다. 깨졌던 것도 다시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서 씨, 다음 달 밀반출 문화재 환수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함께 하시겠어요? 한석진 관장이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민서 씨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민서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밀반출 위험 문화재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행복해요. 북촌기와 지붕 사이로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민서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민서는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체험관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해외에서 환수된 조선 도자기를 가져온 문화재청 직원이었습니다. 강 큐레이터님 덕분에 찾았습니다. 50년 만에 돌아왔어요. 민서는 도자기를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전시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요. 그날 밤 민서는 새로운 도자기를 진열장에 배치했습니다. 작은 카드를 붙였습니다. 50년 만에 돌아온 우리 문화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것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지킨다는 건 때로는 익숙한 것들과 멀어지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결국 빛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 있다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